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을 떠난 고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염상섭의 현대소설 두파산입니다. 친구를 망하게 하는 어김을 통해 보여주는 해방 후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도움되는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 부탁합니다. 친구를 망하게 하는 어김을 통해 보여주는 해방 후 우리 사회의 모습. 자, 현실 부적응자의 경제적, 물질적 파산과 돈에 집착하는 정신적, 성격 파산, 염상섭 두 파산 해석.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도덕성을 잃어버린 오김과 교장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위선적일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경제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는 위선적인 인물이 가난하고 착한 사람을 어떻게 괴롭힐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이 작품은 광복 직후를 배경으로 물질적으로 파산해가는 인간과 정신적으로 파산해가는 인간의 두 유형을 사실적으로 치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는 이 두 가지 인물형의 우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인간 모두가 현실적이고 실제하는 인물로서 당대의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낸 피해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파산은 일제잔재의 청산이라는 그런 맥락에서 반민특위가 활약하던 때를 시대적 배경으로 합니다. 해방 직후 남편이 정치활동을 하는 정내 모친과 그녀의 친구로서 일제강점기 치밀한 남편을 둔 김오김의 상반된 삶의 양식을 대비시킴으로써 두 가지 현실 적응 방식을 보여줍니다. 자,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최만식의 미스터 방이 있습니다. 자, 내신 수능 국어 공부 잘 하는 방법입니다.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 공부 필요합니다. 이미 정해진 문제 유형은 기출 수능 학평이면 충분합니다. 문제답 해설하는 수업 10시간 듣는 것보다 스스로 한 편 본문 정리하고 문제 풀어보는 것 도움됩니다. 100편 문제 푸는 것보다 10편 본문 정확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요약시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지문, 문제, 답지, 외적, 중거, 보기로 된 상황을 파악하고 가장 알맞은 답, 최적답을 찾는 것입니다. 교과서, 수특, 수완, 본문 중심 학습으로 문장 이해력 키워야 합니다. 문학은 제자료 도움됩니다. 이해의 배경입니다. 해방 직후 서울 황토현 부근을 무대로 살아가는 서로 대비되는 두 중년 여인 정내 모친과 오김의 파산 과정을 그리고 있다. 건강한 정신의 삶을 살고자 했던 정내 어머니와 시대의 혼란을 틈타 현세의 안정과 치부를 노리던 오김은 그들보다 더 영리에 밝은 속물들에 의해 각각 경제적, 정신적 파산을 겪는다. 전체적 작가 시점에서 물질 만능의 쇠퇴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작품이다. 해방 직후 가치관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던 우리 사회를 배경으로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의 대립과 갈등을 다루고 있다. 작자는 객관적 중립적 입장에서 쇠퇴를 관찰하면서도 정내 모친의 심리와 함께 오김의 심리도 상세하게 밝힘으로써 그들이 모두 현실을 살아가는 인물임을 보여준다. 자, 한눈에 보기입니다. 제목의 의미입니다. 두 파산, 친구였던 두 여인이 광복 후의 혼란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돈에 집착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정내 모친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제적
물질적 파탄자라면 오김은 시류에 적응하여 인간성을 상실한 정신적 성격 파탄자가 됩니다. 인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내 모친, 경제적 파산자입니다. 오김의 동창생으로 일본 유학을 했고 잘생긴 남편과 자식이 있습니다. 생활에 쪼들리면서 빚을 내 학교 앞 문방구를 운영하다가 친구 오김과 교장의 속임수에 넘어가 파산당합니다. 오김, 정신적 성격 파산자입니다. 해방 후 세태에 물들어 돈놀이를 합니다. 일제시대 중경도지사의 후처로 들어갔으나 해방 후 불구가 된 남편과 함께 살며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정내 모친에 대한 열등감, 자식이 없죠. 또 남편도 젊죠. 이것 때문입니다. 열등감을 느낍니다. 교장은, 우리 교장이라면 좀 도덕적인 그런 걸 먼저 생각하잖아요. 돈놀이하며 오김과 손잡고 정내 모친을 몰아내고 자기 딸에게 문방구를 넘겨주는 아주 비도덕적인 인물입니다. 남편은 정내 모친의 남편입니다. 호남으로 생활력이 없으며 부인에게 정성을 다하고 낙천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김이 정내 모친을 부러워한 이유는 정내 모친에게는 젊고 신수가 멀쩡한 남편과 공부를 시킨 장성한 자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자중학교와 초등학교가 마주붙은 내거리 가까운 곳에서 문방구를 하고 있는 정내 모친에게 전직 교장인 영감이 돈을 받으러 왔습니다. 정내는 집을 저당 잡히고 교장과 정내 모의 동창생인 김오김이로부터 돈을 빌려 가게를 열었습니다. 장사는 되었으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오김은 출자금의 2배를 챙기고도 출자금을 고스란히 남겨놓고 출자금의 채권을 교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자, 교장은 가게를 차지하려는 속셈이 있었습니다. 결국 가게의 주인이 바뀌고 정내 모친은 울화로 들어 누웠습니다. 정내 모친은 알던 마누라에게 김오김에게 어수룩한 차를 떠넘기겠다고 하며 아내를 위로합니다. 줄거리입니다. 정내 모친은 김오김과 함께 일본에 유학하고 온 신여성으로 당시에는 상당한 인텔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내 모친은 자식들을 기르면서 생활고를 겪고 결국에는 부채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김오김에게 10만원, 학교 교장에게 5만원을 빚진 데다가 이자가 겹쳐 부채는 날로 늘어갔습니다. 집을 저당 잡힌 돈으로 초등학교와 여자중학교 건너편에 문방구점을 차렸다가 자본이 모자라 김오김에게 동업적으로 교장에게는 빚으로 꾸어댄 것이었습니다. 김오김은 또박또박 배당금을 받아 출자한 10만원의 곱에 달하는 20만원의 이익을 차지하고는 그 채권을 교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남들 앞에서 김오김과 돈 때문에 시비한 후 망신을 당하고 살림도 파산되자 정내 모친은 결국 문방구점을 김오김에게 넘기게 되고 먼저 눕게 됩니다. 김오김은 다시 돈을 받고 문방구점을 교장의 딸내에게 넘겨버리고 정내 모친의 남편은 고장난 자동차를 김오김에게 떠넘겨 골탕 먹일 궁리를 하면서 병든 아내를 위로합니다. 이런 일이 많습니다. 돈 빌리는 거 쉽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도. 자, 감상하기입니다. 원체 예쁘장한 상판이기는 하면서도 살살한 편이지만 눈을 곤두세우고 대드는 품이 어려서부터 30년 동안을 보던 오김이는 아니다. 옛날의 오김이가 아니다는 거죠. 상판은 얼굴이고요. 곤두세우고는 날카롭게 세우고 품은 모습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막 대드는 게 30년 전 오김이의 30년 친구 오김이 달라진 모습이죠. 돈 문제로 오김을 지금 다그치고 있습니다. 전부터 내 영감은 어째 점점 더 젊어가니 거기다 대면 넌 어머니 같구나. 정내 모친을 놀리죠. 네 신랑은 젊은데 니는 할매 같다 하고 새롱새롱 놀리기도 하고 60이 넘은 아버지 같은 영감 밑에 서러스리 사는 오김이는
자, 나이 많은 남편과 사는 정내 모친에 대한 부러움이 있죠. 또 시기, 질투를 느낍니다. 자, 은근히 부러워도 하는 눈치였지만은 밑도 끝도 없이 길바닥에서 젊은 서방을 들춰대는 것을 보고 정내 어머니는 어이가 없었다. 자, 이거는 인물의 내면 심리를 직접 제시하는 부분이죠. 이게 말하기입니다. 직접 제시가 아닌 것은 간접적 제시죠. 간접적 제시는 주로 보여주기입니다. 자,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의 작품입니다. 늙은 영감에 넌더리가 나거든 젊은 서방 하나 또 얻으려무나 실제 한 말은 아닙니다. 이 정내 모친이 이래 심각한 거죠. 하고 정내 모친도 비꼬아주고 싶었으나 열을 지어 섰던 사람들이 쳐다보며 픽픽 웃는 바람에 이거 미쳐 나려나 이거 무슨 객설이야. 객설은 쓸데없는 말이란 뜻이죠. 하고 달래며 나무라며 끌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봄비는 곳에 일하면 좀 부끄럽잖아요. 이목을 피하려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 내 돈을 곱게 먹겠는가 생각을 해보렴. 이미 돈 2배나 더 뺏어갔는데 그죠? 이거는 오김에게 돈을 빌린 정내 모친의 상황입니다. 이것 때문에 봉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매달린 식소는 많고 병들어 누운 늙은 영감의 약값이라도 뜯어쓰려고 이렇게 쩔쩔거리고 다니는 매달린 식소는 이거는 오김이가 내는 식구들도 많고 영감은 병들어 누워있고 약값도 들고 쩔쩔거리고는 이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이런 뜻이죠. 인연의 돈을 먹겠다는 너 같은 의리 없느냐. 요 인연은 요거는 오김입니다. 요 년은 뭡니까? 정내 모친입니다. 요건 정내 모친, 요거는 오김입니다. 요걸 좀 단단히 배야 정신 날 거라마는 제 사정 보아서 산 별리에 별리는 이자입니다. 좋은 자국, 좋은 자리를 지시해 바친 밖에 그 너에게 이자는 은근보다 지금 더 많이 뜯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산 이자에 좋은 자리를 네게 알려주었는데 그것도 마다니 남의 돈 생으로 먹자는 도둑 같은 배짱 아니고 뭐냐. 비속어를 사용해서 비난하죠. 돈을 10만원 투자했는데 지금 20만원이나 받아갔는데도 익하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 중에 우중우중은 음성상징을 어떻게 하죠? 서거나 걷는 모양입니다. 남 사오는 거 구경하는 거 사람들 좋아하죠. 구경 났다고 바라보는데 원체 히스테리증이 있는 줄은 짐작하지만은 창피한 줄도 모르고 기가 나서 대든다. 히스테리는 고사하고 이것도 빚쟁이 돈 받는 상투 버릇인가 싶었다. 이런 사람들은 좀 우리 보통 사람은 다르죠. 이건 정내 모친의 시각에서 이렇게 기술한 겁니다. 누가 안 갔는 데나 돈도 중하지만 이게 무슨 꼬락서리란 말이냐. 자, 창피함을 느끼는 정내 모친입니다. 정내 어머니는 그래도 달래서 뒷골목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였다. 자, 오김으로부터 봉변을 당하는 상황을 부끄러워하며 벗어나려는 모습이죠. 난 돈밖에 몰라. 깨놓고 얘기한다 그죠? 오김의 배금주의적 태도. 배금주의는 돈을 숭상한다는 겁니다. 내일 모레면 거리에 나앉게 됐냐니. 정내 모친 니는 나앉게 된다는 거죠. 체면은 뭐고 우정은 다 뭐냐. 니는 체면도 우정도 필요 없고 내 돈 너 이 말이죠. 어쨌든 내 돈만 내놓으면 이러니 저러니 너 같은 장내 대신 부인, 이건 또 비꼬는 말입니다. 대신 장관 부인이란 뜻입니다. 정내 모친을 비꼬면서 하는 말입니다. 나 같은 년이야 감히 말이나 붙여보려 들겠다던 하고 허정허정 나오는 코웃음을 친다. 비웃는다는 거죠. 구경꾼은 자꾸 끼어드는데 정내 모친은 생전 처음 당하는 이런 복욕은 욕된 일을 당하는가, 수모를 당하는 거죠. 눈앞이 아찔해지고 가슴이 꼭 메어 올랐으나 언제까지 이러고 섰다가는 이에서 더 무슨 창피한 꼴을 볼까 무서워서 선뜻 몸을 빼쳐 옆의 골로 줄다름쥐쳐 들어갔다. 뒤에서 발소리가 없으니 오기민은 제대로 간 모양이다. 정내 모친은 눈물이 핑 돌았다. 오김에게 당하는 어떤 서러움이고요. 오김의 행패를 속수무책으로 당한 정내 모친입니다. 자, 빌린 돈 때문에 길에서 오김에게 봉변을 당한 정내 모친입니다. 자, 중간 부분 좀 생략하고요. 끝으로 가겠습니다. 뒷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은 아키를 주어 주시렵니까? 자, 아키는 끝맺음입니다. 언제 갚고 말 것인데 그걸로 의상할 거에 있나요? 의리 상하지 말고 돈 주세요. 자, 오김이 교장을 통해 돈을 받아내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튿날 교장은 슬쩍 들러서 매우 점잖은 수작을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교장 선생님부터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김옥임이가 그렇게 대단히 불쌍해 못 견디겠어요. 예전에 셰익스피어 원서를 끼고 다니고 인형의 집에 신이 나고 엘렌 케이의 숭배자요. 굉장히 옛날에는 좀 똑똑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겠죠. 정신적 가치를 소중히 했다는 겁니다. 요 엘렌 케이 인형의 집 내용 이런 걸 알 필요 없습니다. 하던 그런 오기미가 동량자루 같은 전대를 차고 나서면 세상이 모두 뭐랑 돈잎으로 보이는지, 자, 정신적 가치를 중요시하던 과거와 세속적 가치에 빠져있는 현실을 대비하여 오김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돈을 밝히며 살아가는 오김을 안타까워하는 정내 모친입니다. 어린애 코 묻은 푼돈이나 바라고 이런 구멍가게에 나와 앉았는 나도 불쌍한 시세지만 난 오기미가 가엾어서 어제 울었습니다. 난 살림이나 파산 지경이지 오기미는 성격 파산인가 보군요. 여기서 두 파산이죠. 경제적 파산, 물질적 파산과 정신적 파산, 성격 파산입니다. 정내 어머니는 분하다 할지 딱하다 할지 속에 맺히고 서린 불쾌한 감정을 스스로 풀어버리려는 듯 웃으며 하소연을 하는 것이었다. 자신의 경제적 파산과 오김의 정신적 파산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 나도 듣기에 좀 괴란쩍습니다만, 괴란쩍다는 부끄럽다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다 어려운 세상 살자니까 그런 거죠. 별 수 있나요? 그래도 제 돈 내놓고 사든 비사든 이자라고 명토는 명분 있는 돈을 어여시 받아 먹은 것은 아직도 양심이 있는 생활입니다. 오김을 편들고 있죠. 자, 이거는 무조건 그 한쪽 편만 드는 게 바로 역성입니다. 역성. 돈을 어여시 받아 먹은 것은 아직 양심 있는 생활입니다. 입만 가지고 속여 먹고 등쳐먹고 알로 먹고 꽁으로 먹는 헐 좋은 불안당 아니고는 밥알이 올곧게 들어가지 못하는 지금 세상 아닙니까? 허허허. 이 교장이 바로 이런 놈입니다. 하고 교장은 자기 변명인지 오김이 역성인지를 하는 편이었다. 교장의 독촉이죠. 돈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을 양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 정내 어머니는 딸이 옆에서 한사코 말리며 그따위 돈은 안 갚아도 좋으니 정장은 고발을 하든 어쩌든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세요 하며 팔팔 뛰는 것을 모른 척하고 20만원 표에 2만원 현금을 얹어서 오김이 갖다 주라고 내놓았다. 오김이는 10만원 빌려가 하면 20만원 이상 받아갔는데 또 20만원 받고 또 2만원 더 받았으니까 10만원 주고 지금 42만원 받은 게 되죠. 빌린 돈과 이자를 갚는 정내 모친입니다. 교장과 오김의 돈을 갚는 정내 모친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현대소설이고 단편소설이고 당시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세태소설이 됩니다. 성격은 사실적입니다. 또 비판적입니다. 주제는 사회적 혼란으로 물질적, 정신적 파산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물질적, 정신적 파산된 인간을 통한 해방 후 혼란한 사회상 풍자입니다. 물질 만능의 세태 풍자입니다. 물질적, 정신적 파산이 일어나는 혼란한 사회상 비판, 물질 만능의 각박한 세태 비판입니다. 특징입니다. 시대적 배경은 해방 후 급변하는 시절이고요. 전지적 작가 시점을 보여줍니다. 해방 이후의 혼란한 시대 상황 속에서 대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정내 모친과 김옥임의 모습을 통해 가치관의 혼란 및 물질 만능주의 세태를 풍자 비판하고 있습니다. 서술자가 중심인물의 심리와 관련된 정보를 직접 제시합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서술의 초점이 되는 인물을 바꾸어 인물들의 내면을 드러냅니다. 어떨 때는 오김, 어떨 때는 정내 모친 이렇게 됩니다. 일본 인물의 과거 행적을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고요.
인물의 변화된 현재 상황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서민의 심리와 태도를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물 간의 대화 심리 묘사를 통해 인물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대비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물의 말과 행동, 사건 등의 서술자의 판단을 통해 서술자의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보여주기죠. 두 여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균형있게 보여줌으로써 당시 해방 이후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시대야말로 비판받아야 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회 자체가 나쁘다는 거죠. 경기지역의 방언을 능란하게 구사하여 현실감을 돋보이게 합니다. 자,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